TV 연륜이 전하는 양육의 지혜 첫 시간은 김용동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천예서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인공 김용동입니다. 네,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네, 지독히 부모 말씀 안 듣던 맏아들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얼마나 안 들으셨길래 이런 제목이 나왔나요? 6.25 전쟁 때 부산 피난 시절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 당시 저는 너댓살 귀염받던 맏아들이었어요. 서울 살다가 부산까지 엄마와 단둘이 피난을 갔죠. 엄마는 미장원에서 일을 하셨는데 먹고 살기도 절박했겠죠. 제가 철도 없고 고지까지 세서 엄마한테 매달려 끊임없이 조르고 말썽을 부렸나 봐요. 힘드셨겠네요. 어느 날은 주인집 고양이를 2층에서 아래로 던졌다고 주인 할머니한테 야단 맞는 걸 보고 엄마는 속상해서 통곡을 하셨대요. 장난이 심해서 2층에서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집을 나갔다가 못 들어와 이산가족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 시절에도 그러셨나요? 서울로 올라와 중학 시절엔 짱돌 들고 싸움을 해서 쌈패라는 별명도 얻었어요. 사춘기가 되니까 심적으로 불안해지고 시험 불안증까지 생겼어요. 결국은 고교 입학 시험에서 낙방을 한 거예요. 이런... 힘겹게 들어간 고교 2학년 때는 부모님 승낙도 없이 자퇴를 해버렸어요. 부모님이 엄청 놀라셨죠. 어떻게 해요? 지금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하죠. 네. 왜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유아기에는 고집이 세고 예민한 데다가 부족할 게 없는 집의 맏아들이다 보니 제 마음대로 했나 봐요. 거기다가 제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착각을 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IQ도 많아서 제일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머리만 믿고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이런 성격은 해방 직후에 불안한 사회 환경에다가 부산 피난까지 겹쳐서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형제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편이었죠. 어머니에게 매를 맞고 자란 자식은 주로 저였어요. 저희 6남매는 모두 서울 중심지에서 세층 인류학교를 다니면서 착실하게 컸지요. 저만 부모님 속 썩이면서도 동생들에게는 큰형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들은 아버님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저는 어려워했죠. 이런... 부모님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양육을 하셨나요? 저희 어머니는 이성적이고 평소 불평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7살 때 친정에 가셔서 한탄을 하셨다고 해요.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자식을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대요. 그런 어머니는 저를 초등학교까지 빗자리로 다스렸지만 중학교 이후부터는 자율에 맡겨두셨어요. 그러셨군요. 지금에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속이 많이 상하고 걱정되었지만 너를 믿었지 하시대요. 아버님도 학교 공부는 강조하셨지만 직접 간섭은 안 하셨고 어머니에게 양육을 맡기셨어요. 어머니가 미장원 운영하랴 6남매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정말 그러셨겠어요. 말썽꾸러기 맏아들이 마음을 다잡은 계기는 언제였나요? 고교 1학년 때 누님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학생회 활동이 좋고 재밌어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고등부 회장까지 하게 됐어요. 리더 역할을 하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자신감이 붙었죠. 그것이 학업까지 연결되어 고교 2학년 때는 대학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고교 입시 낙방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고 동기들보다 1년 먼저 대학 입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서 굴곡진 청소년기가 정상화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교회 덕분에 제 길을 찾았죠. 그럼 성격이 본인의 사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저의 까칠한 성격은 청년기에 들어서도 안정이 안 되고 갈등이 많을 했어요. 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고전을 했고 직장 생활에서도 시행착오를 여러 번 했어요. 취업 초기 3년 동안에는 매년 직장을 바꿨어요. 아, 이런.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결국은 원하는 학교와 직장을 찾고 결혼까지 해서 원만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다행이네요. 직장이나 친구 관계는 조심을 해서 무난히 넘어갔지만 만만한 가족들에게는 지금도 가끔씩 짜증을 부려요. 그걸 보면 그 성격 어디 가나 싶어요.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제력이 생기고 반성도 한 걸 곁에서 보는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 사람 됐다 하네요. 자녀 양육에는 그런 성격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다행히 자녀 양육은 아내가 주로 해서 집안 분위기가 원만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아플 때면 제가 불안해지니까 아내에게 집에서 뭐 했냐고 화를 내곤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참을성이 약해서 쉽게 언성을 높였어요. 무서웠겠어요. 아이들은 어려서 느낀 무섭고 서운한 감정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자서전을 쓰면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부족해서 그랬다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전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손주들 양육은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가까이 사는 10살, 5살짜리 두 친손자들은 자주 보게 됐죠.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손주들에겐 자식들에 비하면 관대해지긴 해요. 하지만 저는 보통 할아버지보다 엄격한가 봐요. 성격대로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예절이나 절제가 부족해 보여서 가족 중에서는 제가 규율반장 노릇을 하기로 했어요. 너그러운 할아버지도 좋겠지만 누군가 바른 교육을 해야 하니까 캐릭터에 맞는 제가 맡아야죠. 악역을 맡으셨군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비슷한 성향의 손주가 있나요? 네, 개성이 강한 손자가 있어요. 사달라는 게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제 아내는 웬만하면 들어주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아내와 다투기도 해요. 저는 아이들이 철들기 전에 손주에게 인심을 좀 잃더라도 예절과 절제를 가르치고 싶어요. 대신 잃어버린 인심을 회복할 기회도 늘 찾고 있어요. 평소 아이의 관심사가 뭔지를 유심히 살피다가 결정적인 시점에 그거를 채워주거든요. 특히 아이가 질문할 때는 이때다 싶어서 열심히 답을 해주곤 해요. 엄한 할아버지지만 상하이 조선 관계보다 친하게 소통하는 관계를 만들려고 해요. 많이 애쓰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양육의 지혜를 전해주세요. 네. 저같이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아이도 믿고 기다리면 깨달음의 찬스는 온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 기회는 저같이 종교 생활에서도 없기도 하지요.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을 가지면 쉽게 기회는 찾아진다고 합니다. 또 저처럼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고상하기보다 우선 심신이 건강하고 보통 사람 이웃으로서 서로 돕고 기쁘게 살았으면 해요. 최고 학교나 직장을 위해서 시험에만 매달리지 말고 긴 인생 여정에 늘 수양과 배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손잘TV 연륜의 양육지의 김용동 편으로
지독히 부모 말씀 안 듣던 맏아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